안녕하세요. 웰빙 정보쇼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물가가 뛰었다, 환율이 변동했다 말하는데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나한테 무슨 영향을 주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 또는 이자율 높은 통장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수수료 빠지고 뭐 빠지고 나니 이득이 하나도 없네. 보험은 가입하긴 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보장해주는지 감도 안 잡혀.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내가 가진 돈을 얼마나 잘 지키고 굴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는데도 정작 돈에 대해, 금융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줬고 직장에서도 그냥 월급 받고 카드 쓰고 대출 갚는 게 전부였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금융 상식은 모르고 지나치고 그로 인해 작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새는 돈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자 높은 예적금 상품을 알아봤더니 우대 조건이라는 게 붙어 있었고 그 조건을 못 맞춰서 결국 1%대 금리만 받고 끝났다든지 인터넷에서 보험 리모델링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불필요한 특약이 줄줄이 붙은 새로운 보험만 들게 됐다든지 아파트 담보대출 갈아탈 수 있는 금리였는데 정보를 몰라서 1년을 더 비싸게 이자 내며 버텼던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이런 일들이 전부 기초금융 상식을 제대로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50대 이후 손해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금융 상식 7가지를 아주 쉽게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릴까 해요. 너무 어려운 금융 용어나 공식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지금 내 돈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금만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하거든요. 특히 50대 이후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내가 금융 상식이 부족해서 이 나이에 창피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배우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 알게 되면 60대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이런 거 괜히 어려워서 그냥 넘겼다고 했던 것들을 이거 나도 알겠다. 나도 이제는 당당하게 금융상품 비교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금융에 대한 오해와 진실부터 짚어볼게요. 금융 상식을 제대로 익히기 전에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몇 가지 오해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이 오해들이 풀려야 그 다음에 나올 핵심 상식 7가지도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첫 번째 오해는 나는 투자랑 거리가 멀어서 금융 지식이 필요 없다. 입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 투자도 안 하니까 금융 상식 없어도 돼. 그냥 월급이나 연금 잘 받고 소비나 조절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냐? 딱 잘라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투자 대신 선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 넣을 때 어디에 넣느냐, 내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면서 그 보장이 뭔지는 알고 있느냐,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비교해 봤느냐. 이 모든 게 다 금융적 선택입니다. 즉 투자든 아니든 내 돈이 흘러가는 경로에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금융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금융 상식은 젊었을 때나 배워두는 거지 지금은 너무 늦었다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들 하시는 오해인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이 30대처럼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갈지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IRP 수수료를 줄이는 법이나 주거래은행 바꿔서 이자 더 받는 법 같은 건 내일 당장 바꿔도 결과가 바로 달라지는 항목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정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어려운 금융용어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쉽게 설명해주는 상담 창구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금융상품은 은행 직원이나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대로 하면 된다입니다. 자,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은행 직원, 보험 설계사, 투자 상담사 분들 중에 정말 친절하고 정직하게 알려주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존중하고 신뢰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판매 실적이나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상품을 권유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품은 지금 가입 안 하면 금리 못 받아요. 이 보험은 이번 달까지만 가입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덜컥 가입하게 되죠. 하지만 그 상품이 나에게 진짜 맞는 상품인지, 수수료는 얼마나 떼는지,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따져보는 힘, 바로 그게 금융상식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금융상식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은 못 배운다입니다. 이건 정말 가장 안타까운 오해예요. 사실 우리가 몰랐던 건 금융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리라는 말,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건데요. 은행에서는 그냥 복리로 이자 계산됩니다. 한마디로 끝나죠. 근데 누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훨씬 낫잖아요. 100만 원을 연 5% 복리로 10년간 넣으면 총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약 162만 원이 넘습니다. 단순히 5만 원씩 10년 더한 거보다 이자가 더 붙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줘야 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지. 우리가 이해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오해. 다시 정리하면요. 첫째, 나는 투자 안 하니까 금융 상식은 필요 없어. 아니죠. No. 요즘 같은 시대에 투자 안 해도 기본 상식은 꼭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금 나이에 뭘 배우겠어. 너무 늦었지. No. 늦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셋째,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것도 No. 전문가 말도 결국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넷째, 금융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은 못해. 아닙니다. 절대 No. 생각보다 훨씬 쉬운 기본 개념만 알면 누구나 자기 자산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이 오해만 벗겨내도 이제부터 이어질 핵심 금융 상식 7가지는 훨씬 더 가볍고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금융 상식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핵심 인사이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50대 이후 꼭 알고 있어야 할 금융 상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결정 능력을 키워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처럼 금융 상품이 넘쳐나는 시대엔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높은 예적금 상품이 있다고 칩시다. 금리 4.5% 특판 예금 출시. 자, 이걸 보고 와, 높다. 바로 가입.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이에요. 이 예금 중도해지하면 이자 얼마 못 받는 구조 아닌가? 가입 조건에 우대금리 포함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몇 %지?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떼나? 지금 내 돈을 1년 묶어도 괜찮은가?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진짜 금융 지식이 생긴 겁니다. 즉 핵심은 이거예요. 내 돈을 어떤 구조로 얼마나 유리하게 흐르게 만들 수 있느냐? 그 능력이 바로 50대 이후에 꼭 필요한 금융 상식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재테크 잘하는 사람들은 경제신문 줄줄 읽고 주식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일 거야 라는 생각이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로 재테크 잘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딱 맞는 돈의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요. 자녀 학비 다 끝내고 이제 자동차 바꿀 일도 없는데도 여전히 보험료로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점검할 때입니다. 보장 내용 다시 살펴보고 불필요한 건 정리해서 월 10만 원 정도로 줄였다. 그리고 남은 20만 원은 ETF에 분산 투자한다면? 네, 바로 이런 게 현명한 금융 습관, 진짜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퇴직금 들어오자마자 은행 직원이 요즘 이거 수익률 좋아요 하면서 고위험 ELS 상품을 권유한다? 그럼 바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자산 전체를 나눠서 살펴보고 일부는 IRP 같은 절세 계좌로 또 일부는 MMF 같은 안정적인 상품으로 유동성 확보. 이렇게 판단하고 나눠서 운용하는 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실전 금융 상식이라는 거죠.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5% 넘는데 마이너스 통장도 들고 있는 분들 많죠? 그런데 통장 안 쓰고 그냥 심리적 여유로만 갖고 있다면 구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요점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판단하는 능력, 바로 그게 50대 이후의 금융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50대 이후에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이 새는 걸 막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고정 수입은 줄고 예기치 못한 지출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수입을 크게 늘리는 것보다 쓸데없는 새는 돈을 줄이는 것, 거창한 투자 수익보다 고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 복잡한 금융 상품보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자산을 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짜 재테크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5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금융 상식 7가지는 바로 이런 판단 기준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생활비, 건강비, 대출, 보험, 예적금, 투자, 연금.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나게 되는 실제 금융 이슈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요. 아,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다 싶은 것부터 하나씩 메모해 두시고 오늘 끝나고 나서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비교와 선택 기준들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금융 상황들을 두 가지 선택지로 나눠서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각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더 현명한지, 왜 그렇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 기준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금융 상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기도 해요. 첫 번째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적금이 좋을까요? 구조화된 자산 배분이 좋을까요? 자, 먼저 A안입니다. 그래도 돈은 은행에 넣는 게 제일이지. 5년짜리 정기적금이면 이자도 붙고 안전하잖아. 다음은 B안이에요. 적금은 일정 부분만 넣고 나머지는 ETF나 MMF, 연금 계좌 같은 데 분산해서 현금 흐름도 만들고 장기 수익도 함께 챙기자. 자, 이제 물어볼게요.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정답은 B안입니다.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걸 넘어서 현금 흐름과 미래 수익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이게 진짜 똑똑한 자산 관리예요. 왜냐고요? 50대 이후엔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힘들어요.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 오르면 사실상 돈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일정 비율만 남기고 배당 ETF나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돈이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을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요. 두 번째 비교는요,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편이 좋을까요? 보장 리셋이 좋을까요? 자, 먼저 A안입니다. 이 보험은 20년 전에 가입한 거라 그냥 계속 내는 게 맞지. 이제 거의 만기인데 지금 해지하면 손해 아닐까? 다음은 B안이에요. 보장 내용을 다시 살펴봤더니 갱신형의 중복도 많고 납입 기간도 너무 길어.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해야겠어. 자, 어떤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엔 B안, 즉 보장 리셋이 정답입니다. 보험은 옛날에 들어놨으니까 그냥 유지하자는 생각보다 지금도 나에게 맞는 보장인가?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특히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확 오르기 때문에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보장 항목이 이미 다른 보험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요. 요즘은 보장 분석 무료 상담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 없는 건 무해지 환급형, 비갱신형으로 리모델링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보험료 절감 효과가 꽤 크니까요. 세 번째 비교는 국민연금 수령 늦추는 게 나을까요? 조기 수령이 나을까요? 자, 먼저 A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게 좋다니까 65세 넘어서 수령하는 게 맞겠지. 다음은 B안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고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60세부터라도 조기 수령하는 게 더 낫겠어.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현금 흐름표예요. 예를 들어 지금부터 60부터 65세까지 수입이 뚝 끊기는데 그 기간 동안 생활비 충당이 안 된다면? 그럼 조기 수령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아직 있고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면 65세 이후로 미루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즉 정답은 내 상황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비교는 주택담보대출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일부 상환하는 게 나을까요? 먼저 이런 분들도 계시죠. 2020년대 초처럼 금리가 낮았을 땐 대출도 일종의 자산이라니까요. 현금을 들고 있다가 괜찮은 투자처 생기면 그때 써야죠. 반면에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 금리 너무 올라서 이자 내는 게 너무 부담돼요. 그냥 조금이라도 갚고 나면 마음도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일부 상환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들고 있다면
그 이자를 10년 이상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 총액이 엄청납니다. 현금이 아주 넉넉하지 않다면 대출 리밸런싱을 고려해 보세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전환하고 일부 중도 상환 혹은 상환 유예 상품 신청 등 이런 방식으로 이자 절감은 수익 증가 구조를 만들어야 현금 흐름에 여유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비교, 이번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요. 바로 자녀 지원 문제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자녀도 스스로 자립해야 할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결혼할 때, 집장만 할 때, 아이 키울 때까지 부모가 도와줘야지.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도움받았잖아. 그런데 또 요즘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자식은 자립시키고 우리 부부 노후부터 제대로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희생만 하면 안 돼. 이건 조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정답은 균형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노후를 포기하고 자식에게 몰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식에게 지원을 하더라도 내 노후 자금이 확보된 이후에 하는 게 맞아요. 왜냐고요? 자녀도 결국 부모가 금전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걸 가장 안심하거든요. 부모가 너무 희생하면 자녀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괜찮은 상태가 되어야 자녀도 자유롭게 자립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상황을 실제 선택지처럼 놓고 비교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판단 같아 보여도 이게 바로 50대 이후에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준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상품을 보든 어떤 재정 상황에 놓이든 나한테 맞는 선택이 뭘까? 하고 스스로 질문해보는 습관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5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금융 상식 7가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실생활 중심으로 정리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시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7가지는 50대 이후에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실전 금융 상식이에요.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같은 돈을 가지고도 훨씬 다르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상식,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은 내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언제부터 받을까가 아니라 내 전체 소득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60세에 조기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받는 금액은 조금 줄어들지만 지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고정 수입이 뚝 끊긴 상황이라면 이 선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 65세에 정상 수령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수령 방식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선택하는 표준적인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70세까지 연기해서 받는 경우인데요. 이건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수령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장 다른 소득이 충분하거나 아직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이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 커버하고 그 외 여유자금은 배당 ETF나 월세 수입에서 나온다면 안정과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상식, 연금 계좌는 단순히 노후자금이 아니라 절세에도 월급처럼 쓰기에도 정말 유용한 통장이에요. 연금저축 IRP 계좌는 무조건 가입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노후엔 월급처럼 수령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연 400만원씩 불입하면 세액공제로 최대 6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하면 연금 소득세도 3.35에서 5.5%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건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모두 절세되는 구조인 거죠. 다음은 배당 ETF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투자 시작할 때 기본으로 깔고 가면 좋아요. 왜냐면요, 배당 ETF는 한번 사두면 매달 혹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마치 연금처럼요. 이건 투자 초보자에게도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슈드, 제피 같은 미국 배당 ETF, 코덱스 배당, 타이거 고배당 등 국내 ETF, 이런 것들은 월, 분기 단위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월급 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특히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ETF는 가격 변동성도 낮고 은퇴 이후 현금 흐름 확보용 자산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한 예로 매달 100만원씩 배당받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그 자체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상식 네 번째. 바로 비과세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50대 이후에는 수익보다 절세가 먼저다. 이 말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왜냐면요, 이 나이쯤 되면 세금으로 새는 돈도 꽤 크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 가지면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예를 들어 ISA 계좌는 기본형만 써도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예요. 이 안에다가 예금도 넣고 ETF도 담고 펀드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서 말 그대로 나만의 절세자산관리 툴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비과세 저축보험도 좋아요.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중간에 해지만 안 하면 웬만한 정기예금보다 수익이 나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게다가 한때 인기 많았던 소득공제 장기펀드 같은 경우도 이자세나 농특세가 면제돼서 쏠쏠했는데 지금은 폐지 예정이니까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아요.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금융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들. 이거 잘만 조합하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 줄이고 수익률까지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번째 상식입니다. 금융상품 가입할 땐 꼭 수수료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품 설명은 꼼꼼히 보시면서 정작 수수료는 제대로 체크 안 하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펀드는 총보수가 1.2%고 ETF는 0.07%짜리도 있어요. 자, 이걸 10년 동안 투자했다고 쳐보면요. 수익률 차이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설계사 수당이 높은 상품일수록 내 실수령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운용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판매보수는 또 얼마인지, 그리고 위험 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이 3가지는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상품이 나한테 맞는가? 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남이 좋다니까 무조건 따르기보다 이게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인지 꼭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습관. 이게 진짜 금융 상식이자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상식입니다. 신용점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엔 우리가 신용등급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등급 대신 신용점수로 평가하는데요. 이 점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점수 하나로 대출이 가능한지 아닌지, 금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심지어는 카드 발급이나 연체 이력 관리까지 모두 영향을 받아요. 같은 조건이어도요. 신용점수가 높으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거든요. 이자율 차이 1% 짧은 시간엔 작아 보이지만요.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나요. 그만큼 신용점수 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습관부터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카드값 연체하지 않기. 쓰지 않는 휴면 계좌 깔끔하게 정리하기. 카드 한도를 무조건 높이기보다 사용률은 낮게 유지하기. 이렇게 몇 가지만 실천해도 신용점수는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신용점수는 단기간보다 꾸준함이 중요하거든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계속 신경 쓰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한번 신용점수 조회해 보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7번째, 그리고 마지막 상식입니다. 바로 재무설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재테크는 무조건 혼자서 공부하고 전문가한테 맡기면 무조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조심은 해야 하죠. 근데 요즘은 공신력 있는 재무설계사분들도 많고 금융기관에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끙끙대며 고생하기보다는 전문가랑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보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냐고요? 지금 내 소득과 자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준다든가 보험 보장 내용이 괜찮은지 점검해주고 연금 수령 구조나 시기 조정도 상담해주고요. 대출 리밸런싱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 혼자 하려고 하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는 전제하에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만 무조건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건 절대 금물. 목표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 즉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내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힘을 기르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요.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제대로 알고 필요할 땐 잘 묻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5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금융 상식 7가지였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기보다는 하나하나 메모해 두시고 하루에 한 항목씩이라도 정리해 보시면 분명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50대 이후 손해 안 보려면 꼭 알아야 할 금융 상식 7가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이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싶은 것들도 있었을 거고, 나도 요건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이 동하는 항목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 이걸 듣고 와 좋은 얘기다 하고 끝내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작은 행동이라도 직접 해보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 끝나고 내 보험 내역 한번 정리해보기. 내 IRP 연금저축 계좌 어플에서 확인해보기. 이번 주말에 남편 혹은 아내와 우리 은퇴 현금 흐름표 그려보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미리 보기 서비스 한번 클릭해보기. 이런 소소한 첫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핵심 정리. 돈은 많이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50대 이후에도 절대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기술의 힘, 정보의 활용,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빙정보쇼에서 드리는 당부. 지금 당장 영상 보신 뒤에 이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 IRP 계좌를 열었어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해봤더니 진짜 깜짝 놀랐네요. 남편이랑 우리 은퇴 후 지출 예상표를 그려봤는데 와, 아직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웰빙정보쇼는 50대 이후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돈이 일하게 하는 인생, 지금부터 직접 만들어보는 거, 우리 함께 시작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웰빙정보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